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 안 됩니다. 개인회생 하세요. 사실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 파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개인 파산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좋은 제도니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개인 파산 조건은 되시는지를 먼저 상담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워크아웃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개인 파산 까다로운 조건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회생을 추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으로 안 되고 개인 회생으로 해야 할까요? 개인 파산 어렵고 개인 회생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신청 조건에서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개인 파산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 그래서 빚 갚는데 쓸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적어야만 개인 파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으신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파산이 안 되니까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신청할 때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득이라는 것, 이거는 잠재적인 경제활동 능력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난달이나 지지난달까지 내가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소득도 꽤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파산 신청이 가능하냐? 파산 신청 바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이분이 다시 취업은 가능하신 분인지, 취업을 한다면 얼마 정도 소득을 벌 수 있는 분인지 판단을 다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이런 판단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으로 신청했다가 파산 선고도 못 받으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파산 선고 전에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미리 많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신문기일을 잡아서 직접 불러서 면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경제활동하는 게 어려운지, 개인회생은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다 판단해 보시고 나서 파산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현재 내가 당장 없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해 보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먼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보시죠.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구해지지 않으면 그때 파산을 신청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 파산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빈도수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은데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도박, 낭비, 사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가다한 사회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셨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에는 그런 분들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도박, 사치, 낭비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했다가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파산은 좀 어렵습니다. 파산은 어렵고 회생으로 진행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개인 파산이 어려운 경우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간이 제한.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한 번 결정을 받으셨던 분이 다시 또 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파산으로 한 번 면책받은 분은 7년이 지나야만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책을 받고 7년이 안 된 분이면 파산 신청이 안 된다는 건가요? 법률 규정으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규정은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저희가 면책 불허가 사유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재량 면책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도 그냥 면책해주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 면책 받은 지 7년이 안 됐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장애인이 되셨다든가 아니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7년이 안 됐다고 면책을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에 앞서 말한 예외적인 경우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 어려운 경우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개인 파산은 안 된다 보다 개인 파산을 할 수는 있지만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 차라리 낫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일부 재산은닉을 조금 했다든가 아니면 편파 변제를 크지 않게 했다든가 법원에서 볼 때 이분이 면책 불허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럴 때는 환수 금액을 일부 내라고 하고 돈을 받고 면책을 해줄 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량 면책을 받는 비율이 사실은 전체 파산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때 재량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환수될 금액이 너무 커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규모가 크다든가 주식이나 코인을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재량 면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손실 본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수를 하고 면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환수 금액 역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그 돈을 낼 수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개인회생으로 가서 같은 돈이더라도 3년 동안은 돌아서 내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산 면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차라리 개인회생으로 가야 돈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조금 덜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파산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으로 안내해 드린 경우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